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내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연봉이 비슷한 직장 동료보다 나만 변제금이 높은 이유. 이건 실제 이제 제가 해결했던 사건이라 좀 약간 재미있어서, 아니요, 재미라기보다는 그래서 좀 이건 개인회생 원리를 좀 알아야 되셔. 저희 사무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A하고 B하고 친구였어요. 친구. 같은 직장에 다녔고 연봉도 비슷했어요. 둘 다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A는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의 변제금이 나왔고 B는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변제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B가 나한테 처음부터 공선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어본 게 아니라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개인회생 맡겼겠냐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가서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 수에 따라서 변제금이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이것 때문에 한 달에 내는 변제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채무가 발생됐더라도 그 어떻게 해서 채무가 발생됐는지, 그게 사행성 채무인지 일반 채무인지에 따라서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부양가정 예를 들게요. 이건 예입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A하고 B가 있어요. A도 급여가 300이고 B도 급여가 300이에요. 근데 A는 혼자 살아. 혼자 총각이야. 그러면 한 달 생계비가 125만 원이에요. B는 결혼해서 갓난아이가 하나 있어요. 부양가족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하고 애까지 해서 2인 한 달 최저 생계비가 약 한 20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보세요. A는 혼자니까 1인 생계비 300에서 125만 원을 빼면 한 달에 175만 원씩 변제를 해야 돼요. B는 아이 하나가 있으니까 한 달 생계비 207만 원 인정돼서 300에서 210만 원을 빼면 93만 원만 변제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한 80만 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사례를 얘기하면 내가 화를 냈다니까요. 가서 공부를 하고 나한테 성질을 내지 왜 뭣도 모르면서 성질을 내니까 이제 물론 저도 사람인데 겸손히 왜만 저만 이랬을까 이러면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안공선이 인상 쓰고 악을 질르래 저도 악을 질렀어요. 두 번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요. 자, 똑같이 예를 들게요. A, B가 있어요. A도 채무가 1억, B도 1억. 급여 A도 300, B도 300. 그 다음에 둘 다 결혼 안 했어. A도 부양가족 없이 1인 생계비, B도 부양가족 1인 생계비. 그런데 A는 개인 재산이 3천만 원 있고 B는 개인 재산이 7,2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좀 표를 정리해서요. 따다다다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급여 300만 원이야. A라는 사람인데 혼자 살아. 그러면은 300에서 1인 최저 생계비 125만 원 빼면 한 달에 175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6,300만 원 갚습니다. 그러면 1억 채무를 6,300만 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변제율 약 63%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머지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일이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개인 재산 얼마나 했어요? 3천만 원이라 했죠. 근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6,300만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가진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6,30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입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A는 이렇게 해서 끝나요. B라는 사람은 같은 조건이에요. 채무 1억, 급여 300, 혼자 살아서 1인 생계비 125만 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개인 재산이 7,200만 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00에서 1인 생계비 125만 원 빼면 175만 원이에요. 이거를 36개월 납입하면 6,300만 원 납입이 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개인 재산이 얼마나고 7,200이죠. 그러면 B는 죽었다 깨라도 7,200보다는 더 갚아야 돼요. 6,300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변제 계획안을 짤 때 3년 동안에 7,200보다 더 갚게끔 여러분들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175만 원이면 되지만 B라는 사람은 3년 36개월 동안 7,200보다 더 갚아야 되니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변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다. 그 다음에 A, B가 같은 채무인데 A는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그냥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채무가 많아요. B는 스포츠 토토 주식 뭐 이런 걸 해서 법원이 너 변제율 뭐 80% 맞춰. 이러면 A는 그냥 한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175만 원 36개월 끝내면 된다니까. 근데 B는 1억에 80%는 8천만 원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뭐 법무사 사무실이 됐든 변호사 사무실이 됐든 채무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기왕이면 내 의뢰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부담을 덜 갖고
많은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변제금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해서 빨리 갱생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끝나도록 이를 원하죠. 그런데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내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나왔냐고 투덜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원금보다 더 갚아야 돼. 원금 100% 변제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 그나마 좀 단 10%, 20%라도 탕감을 받으면 좋은데, 그 투덜대면 이런 분들은 그냥 원금 한 200%로 해가지고 법 바꿔야 돼. 이건 농담이고. 여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사무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맡긴 사무실을 믿어야 본인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